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학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6일, 오늘의 제목은 화폐개혁 준비기간 10년 이상, 비용은 최대 10조 원이 든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발 리디노미네이션의 논란입니다. 한국은 1953년, 62년 두 차례에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행된 아픔이 있습니다. 홍남기는 사회적 충격 큰 사안이며 사전 연구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1세기에 들어 11개국이 단행하였으며 특히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액면가 변경으로 물가 안정도, 실패한 국가는 화폐 신뢰가 추락하였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격에 걸맞는 원화 지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달러당 4자리 단위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회계적 비효율성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지하 경제의 양성화를 지원합니다. 다음 리디노미네이션의 단점으로 보면 착시 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유발 가능성, 그리고 금융 시스템 교체 등 불필요한 비용이 유발되고 경기 침체 등 사회적 혼란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발 리디노미네이션의 논란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우리나라에서 15년 전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환율이나 고액권의 화폐 발행, 도안 변경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화폐 개혁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편의성, 화폐 위상, 재고 등 장점이 명확함에도 사회적 비율로 인해 아직은 신중론이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은 한 발 물러서 사회적 합의를 모은 뒤에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양을 위해서라도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의 논의할 때가 됐다며 화폐 개혁의 논의에 불을 지피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박성전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금 안 해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시기의 문제라고 말하였습니다. 화폐 단위를 바꾸기 위해 법적 절차는 복잡합니다. 통화 단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뿐 아니라 조폐 규정 변경도 불가피합니다. 또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준도 변경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위하여 준비 기간만 약 10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위한 비용이 최소 2조 6천억 원에서 최대 10조 원까지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폐 개혁 역사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다시 리와 화폐 액면 단위 절하, 디노미네이션,
화폐 액면 단위 절하 redenomination을 합친 단어로서 화폐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로 낮은 숫자로 바뀌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redenomination은 다시 리와 화폐 액면 단위 절하 denomination을 합친 단어로서 화폐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로 낮은 숫자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1만원을 10원으로 1000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화폐개혁의 일종이긴 하지만 단순히 화폐에서 0의 숫자만 줄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런 기준 1000원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중에서 유일하게 1달러의 교환 비율이 4자리입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2차례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있었습니다. 두 번 모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행된 아픔이 있습니다. 1차 리디노미네이션은 1953년 2월 15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로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6.25 전쟁 여파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군사비 지출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 혼란이 커지고 대외 가치도 폭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화폐 액면 금액을 100대 1로 절하하고 화폐 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변경, 100환을 1환으로 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2차 리디노미네이션은 박정희 군사 정부 시절에 단행되었습니다. 재정 적자가 쌓이고 인플레이션은 치솟는 등 경제가 침체되면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1962년 6월 단위를 다시 환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10환을 1원으로 교환하는 화폐 가치를 10분의 1로 낮추는 통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100원권,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1원권이 발행하였습니다. 2차 화폐개혁 단위 조정은 지하경제 자금을 끌어내어 경제개발 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과잉 통화를 흡수하는 등 인플레이션 수습이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화폐 개혁에 국민은 크게 동요했지만 지하자금 회수율도 높지 않아 사회 경제적 불안감만 키웠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논의의 불씨가 지핀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2004년 당시 박성 총재는 화폐 액면가 동일 비율로 낮은 숫자로 변경해 편의를 높이고 원화의 대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1000대 1 화폐 액면 단위 변경을 해도 전 단위를 도입됨으로써 물가 걱정은 없다. 비용은 최대 2조 6천억 원인 반면에 효과는 5조 원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였습니다. 물가 불안을 우려해서입니다. 기재부의 반대 입장은 지금도 확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 충격도 큰 사안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하며 사전 연구도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성공 사례는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의 성공한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60년 이후 리디노미네이션의 사례는 60회가 넘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리디노미네이션의 성공 사례로 꼽습니다. 21세기 이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낮아진 프랑스 화폐의 가치를 이전 수준까지 회복시킨 1등 공신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1세기에 들어 터키, 루마니아 등 11개국이 화폐 단위를 바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터키는 대표적인 화폐 개혁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화폐 액면가를 변경하면서 물가도 안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2005년 1월부터 기존 화폐를 100만 분의 1로 낮추는 동시에 화폐의 명칭 또한 리라에서 신리라로 바꾸었습니다. 2001년 68%까지 달하던 터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5년 8.2%로 내려갔습니다. 옛 소련 공화국이던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의 성공적인 국가로 인정받습니다. 달러 등 여러 통화가 유통되면서 공식 환율과 실제 시장 가격 간의 차이가 벌어졌던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 기존 화폐를 5,000분의 1로 절하하여 새로운 화폐 체제를 정립하였습니다. 2013년 국제통화기금 컨설팅 전문가인 오케 롬버그는 금융 및 발전 보고서에서 여러 면에서 2008년에서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의 화폐 개혁은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국가 외에 루마니아, 아르바이잔 등 리디노미네이션의 성공 사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이 갖고 있는 자금 유출이나 물가 상승 압력, 국민 불안 심리 자극 등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짐바브웨와 북한, 베네수엘라 등 리디노미네이션의 역효과를 잡지 못하고 화폐 개혁의 실패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남겼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사회 혼란과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 하락만을 가져온 것입니다. 짐바브웨는 20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연 2,000만 %에 달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짐바브웨 정부는 1조 대 1 화폐 액면가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자국 화폐에 대한 신용만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화폐개혁 실패 사례입니다. 2009년 화폐 개혁을 100분의 1로 낮추었지만